이 설립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법인을 설립한 거는 작년 8월 달이니까 작년 9월 1일부로 저희가 법인으로 이제 1년이 채 안 되셨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법인 설립 전에는 개인 사업자에서 이제 법인으로 전환이 된 거예요. 똑같은 업종에서? 네. 그리고 그 전에는 제가 원래는 ROTC 장교 출신이어서 그쪽으로 이제 원래는 그쪽으로 근무를 해서 이제 장군까지 되는 게 꿈이었는데 네. 이게 이제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이쪽에 일을 하시다가 배신을 당해가지고 이렇게 무너졌던 적이 있어요. 네네. 근데 그거를 이제 보고 이건 내가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오게 된 아버님 거죠. 도와드리려고. 네, 맞아요. 그럼 요 분야에 종사하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제가 이쪽에서 종사한 지는 이제 7년이 된 거고요. 업력은 7년 정도? 네, 업력은 7년인데 실제로는 6년 정도 되고요. 그 어떻게 보면 가업 승계를 했다라고 보여주시기도 하네요. 그건 아닌가요? 네, 가업 승계는 아니고 이제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기술력을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이제 제가 뛰어든 거죠. 그럼 아버님도 지금 같이 계시나요? 네, 아버지는 이제 기술 쪽을 담당하고 기술 계시고 담당하시고. 이제 뭐 경영이라던가 이런 자금 쪽은 제가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분리가 되신 거네요. 네, 완전 분리가 되죠. 생산 기술 뭐 R&D 네. 이런 건 아버님이 하시는 거고, 네. 경영 뭐 관리 쪽은 이제 대표님이 하시는 네, 거고. 맞습니다. 그렇게 운영되시는 거구나. 그 대표님도 그럼 예전에 그러면은 요 분야에 특히는 낚시나 요 레저 분야에 물론 남자들의 관심이 많긴 하지만 특별히 낚시 분야에 관심이 좀 있으셨어요? 아버지가 예전부터 낚시를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3살 때부터 낚시를 했어요. 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예.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낚시를 처음 접해보고 그 어린 나이에 저보다 큰 물고기를 잡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좋아했죠. 그러면 이쪽 분야에 또 어릴 때부터 접는 것이구나. 그렇죠. 저 이제 뭐 낚시 경력 따지면 저는 이제 30년이 넘어가죠. 요즘 뭐 도시어부 뭐 이래가지고 네네. 일반인들한테도 이제 낚시 뭐 이런 관련돼서 이제 많이 알려지고 네네. 레저로서 이제 또 여기 또 뭐 어린이들한테 좋다고 그래서 맞아요. 예, 맞아요. 또 가족 간에 부다지가 아주 좋은 아이템이 되고 있는데 네네. 대표님이 바라보시는 국내 낚시 시장 현황은 어떠세요? 아마도 낚시 시장은 계속 증가할 거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아버지들만의 취미였던 게 지금은 이제 가족 단위로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취미를 할 때 가장 저렴하게 취미를 이게 할 수 있는 것도 또 낚시이기 때문에 아마도 점점 더 늘어나지 않을까. 또 이제 각박한 세상에서 이제 조용하게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게 솔직히 낚시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네, 요즘 이제 젊은이들은 정적인 것보다 동적인 걸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음식 활동 네. 그런 거에 비해서는 낚시가 말씀하신 대로 좀 정적이잖아요. 네. 사색적이고 네. 이런 거 봤을 때는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잘 안 되지 않을까. 그때 농구 뛰고 막 그렇죠, 이런 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전부 다 게임이나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네네네. 근데 그런 걸 바라봤을 때 대표님의 비즈니스의 전망은 좀 어떠세요? 저희가 이 큐피싱 제품을 쓰시는 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낚시는 정적이지 않다. 정중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정중동. 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붕어라는 그 생물은, 그러니까 물고기라는 생물은요, 뭐 눈이 좋거나 코가 이렇게 후각이나 시각에 민감한 게 아니라 청각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물에 떨어지는 그 저희가 주는 밑밥의 소리를 듣고 모이는 거고요. 그걸 가지고 애들이 모였을 때 붙들어 놓는 게 이제 저희가 주었던 떡밥이나 뭐 지렁이나 이런 걸로 하는 건데, 이게 왜 정중동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되게 고요하고 기다림도 있어요. 근데 그 기다림이 오기 바로 직전까지는 수십 번, 수백 번까지도 밑밥을 줘야 돼요. 그래서 엄청 동적이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기다림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젊은 분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굉장히 템포가 빠르고요. 고기 잡는 것도 엄청 빨라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런 이제 반사 속도라던가 그 많은 활동량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이제 기다리게 되는데, 보통 한 거의 70대까지는 빠르게 해요. 꼭 나이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고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러면 이제 국내에 이제 특히
그러니까 레저 낚시 관련된 뭐 그 기계 만드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그 와중에서 대표님 회사에서 만드시는 그 브랜드 대표 브랜드하고 그 제품 네. 차이가 기존의 업체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일단은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낚시를 했을 때는 요런 원봉돌 형태의 낚시가 있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찌의 부력과 봉돌의 침력이 일치해 가서 낚시가 시작이 되는데 이 멀리 보내려고 하니까 가벼우면 멀리 안 나가잖아요. 무게를 이용해야 네,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거운 걸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거의 단점이 뭐냐면은 붕어가 먹이를 흡입을 해서 들어 올릴 때는 그 봉돌 역할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그 봉돌이 만약에 뭐 3g이다. 그럼 붕어가 3g의 힘을 줘야지만 저희가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 힘을 안 주면 찌는 움직이질 않으니까 저희가 계속 기다리기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걸 어떻게 만든 거냐면 이 가운데 이게 뭉쳐있는 무게를 세로로 가로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분산을 시켜놓은 거죠. 이제 분할이라고 저희는 낚시 쪽에서는 분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가로로 세로로 분할을 해놨더니 붕어가 들어올리는 힘이 0.2g 정도만 돼도 표현이 되게 돼 있어요. 100분의 2g 정도만. 그래서 엄청 예민해지게 된 거죠. 네. 근데 그런 거를 전문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 거기에 비롯돼서 이제 많은 파생 제품들이 나왔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왜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은 그걸 플러스로 해서 저희는 만든 특허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있고 다른 업체들은 그거를 이제 카피하는 경향이 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거의 세상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없는 제품만 저희가 만들고 있고 그 기술력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만 가격이 올라간다는 소리는 뭐냐면 좋은 소재를 쓰고 그렇죠. 그다음에 자연에 해가 되지 않는 자연 친환경적인 제품으로 만들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발전을 하고 있죠. 그 특허 써셨는데 나름대로 그러면은 그 회사에서 보유하신 특허가 있나요? 저거는 예. 지금 기본이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특허가 10개 정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기에 있는 특허와 디자인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저희 제품에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일반 판매 유통업체들은 그냥 중국산이나 이렇게 쉽게 그렇죠. 하는데 정말 그 어릴 때부터 했기 때문에 그 잘 알기 때문에 직접 연구 개발하시고 하셔서 네, 맞습니다. 경쟁 있는 제품을 생산하시는구나. 네. 경쟁성이 있다는 거는 저희가 이제 어떤 거를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그 보시면은 그 뚜껑 같은 게 원터치 형식으로 눌러서 이제 본드 같은 데는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낚시업계에서 나사 형태를 최초로 만든 것도 저희 아버지가 만들었었는데 나사 형태를 쓰다 보니까 나사는 진동이 있으면 계속 풀리잖아요. 풀려서 물에 수장되는 경향이 좀 있었어요. 다른 타사 회사들도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한 게 그럼 이걸 원터치로 만들면 잊어먹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만들어 보시죠 하고 시작돼가지고 원터치라는 제품이 나왔고 그 제품이 나오고 나니까 나사 형태가 물이 묻으면 안 쬐어지고 안 풀리던 게 눌러서 살짝만 돌리면 잠기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이제 완전 독창적인 제품이 되어버렸죠. 기술력이 있으니까 파생되는 뭐 독창성이나 이런 거 통해서 보다 시장에 어필이 더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기술사장님이 이제 저희 아버지신데 아버지가 연세가 계속 드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눈이 안 좋으세요. 점점 이제 시력이 나빠지니까 내가 불편하니까 새로운 제품들이 만들어져요. 직접 당신께서 하시니까 내가 불편하면 남들도 불편하겠지 해서 만들었는데 그게 또 맞아 들어가요. 왜냐면 지금 낚시를 처음 시작하셨던 분들이 나이가 드셔가지고 이제 저희 아버지 세대 이제 60대, 70대, 80대까지 가셨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분들이 작은 걸 만지려고 하니까 불편하고 근데 왜 작아야 되냐면 낚시는 경량화, 소형화가 중점이에요.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작은데 이제는 반대로 아버지가 기술적으로 크지만 작은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제품들이 이제 특허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도 이게 손이 저희처럼 섬세하진 못하잖아요. 섬세하게 잡아서 그러니까 뭉툭하게 잡아서도 쓸 수 있게끔 저희가 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회사의 경쟁력이 네, 엄청난 경쟁력이죠.
그러면 이제 그 낚시를 전문적으로 하시거나 제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항상 고집과 자기가 좋아하는 제품을 계속 그것만 쓰기도 하고 고집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쁜 의미 아니라 꾼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럼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오래된 분한테 선택받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아까 말씀하신 기술 이야기랑 디자인 이런 것도 편리성에 다 선택받았다는 얘기인데 네, 맞습니다. 확실히 그분들이 써보고 다른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다라고 직접 소비자들은 뭐라고 그러시나요? 낚시인들이 보통 이제 꾼이라는 얘기를 듣는 이유가 뭐냐면 약간 이제 요즘 용어로 꼰대라는 이제 마인드가 있어요. 아. 내게 최고, 내가 썼던 게 정답, 그게 있었던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질 못해서 낚시를 즐기질 못하는 게 또 약간의 그 딜레마 뭐라 그래야 되죠? 약간 그런 거예요. 이율배반적인 예, 되게 모순적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 EQ피싱 제품을 만나면서 나이 드신 분들이 항상 하시는 게 내가 20, 30년 동안 혹은 50년 동안 했던 낚시가 다 헛배였구나. 왜냐면 저희는 항상 과학을 기초로 해서 실전에 접목을 시키게끔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건 이렇게 하면 돼 해서 사람들이 해보면 안 돼요. 근데 저희는 유튜브도 하고 있거든요. 유튜브에서 이 제품이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신제품의 제품은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고 그대로만 정확하게 하시면은 그 찌 올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찌가 중하게 올라오면서 손맛을 느끼는 게 가장 궁극적인 목표인데 그게 다 가능하죠. 그래서 저희는 테스트를 보통 2년에서 3년 동안 해요. 한 가지 제품을. 시장에 내놓기 전에. 네, 특히나 특허 제품은 더 그러는 게 네네. 하다 보면 뭔가의 문제점이 계속 발견되거든요. 좋아서 만들었더니 사용해서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고쳐서 또 테스트를 해보고 심지어 15번까지도 바뀌어가지고 3년 만에 나온 제품들도 있어요. 그런 거를 모든 데이터를 전부 가지고 있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학적인 이론과 접목을 시켜서 제품이 나오니까 소비자분들은 정확하게만 저희가 유튜브에서 설명하는 대로만 하시면 낚시가 잘 돼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그 고정관념을 깨고 속는 셈 치고 했는데 내가 이런 고정관념 때문에 낚시가 안 됐구나라는 걸 느끼시면서 굉장히 만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저희 EQ피싱에 제공하는 제품은 뭐 초보자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 제품인가요? 네, 오히려 초보자들이 더 사용을 해야 돼요. 간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은 초보자가 한 3개월 정도만 낚시를 한다 그러면 그냥 열심히 공부도 하고 혼자 고민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저희 제품을 써본다 그러면 프로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네네. 그분들을 이길 수 있는 게 또 EQ피싱만 제품의 장점이에요. 제가 정중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내가 즐길 때는 즐기지만 내가 잡아야겠다. 나는 오늘 전투를 해야겠다. 그러면은 그런 낚시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연습만 하고 한다면은 그 3개월, 그러니까 1년도 안 되는 시간에서 그분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또 EQ피싱만의 장점이에요. 이제 레저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스포츠 하는 사람 중에 뭐 골프를 한다든지 다른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또 자기 도구에 대해서 또 이렇게 진짜 애정을 많이 갖지 않습니까? 많이 갖죠. 예. 그럼 특히 낚시하시는 분들도 그러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그렇게 이 전문가들이 그럴 정도는 이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가지고 싶어하는 뭐 골프 같은 거 카메라 하는 사람 또 카메라 그렇죠. 이제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낚시업에서는 이게 조금 쑥스러운 말이긴 하지만 낚시업에서는 EQ피싱만한 퀄리티를 가진 제품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근데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잖아요. 벤츠가 이렇게 티코 가격이 나올 수 없듯이 저희도 기술력이 들어가면 가격이 비싸지만 비싸서 외면받기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시대는 바뀌어서 내가 돈을 들이고 하는 취미가 즐겁다면 이 취미에 들어가는 비용은 아깝지 않다. 그래서 저희 거를 선택을 많이 하고 있고 그 선택을 해서 후회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통 이제 골프채를 치실 때 야 이거 내 골프채 좋아, 너도 한번 써볼래? 이런 식으로 권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듯이 점점점 저희 거가 권하게 되고
어느 날은 낚시터를 딱 갔는데 저희 거를 다 쓰고 계시는 약간 이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은 낚시 만드시는 분들이 다 소상공인 형태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산 시설도 낙후돼 있고 한데 네. 지금 아까 뭐 아래 연구도 하시고 기술 개발도 하시다 보면 생산 시설이 그런 분야 분들하고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 차이점은 뭐냐면은 일단은 그 1차 가공 CNC 복각기에서 해요. 네. 기존에 이제 그냥 그쪽 말로 로그로라 그래서 자동 선반기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아니라 저희는 CNC 복각기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은 뭐 레이저 용접기, 유압 프레스, 레이저 각인기, 그 다음에 탁상용 선반 기계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술들이 접목이 돼서 나가게 돼요.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던 분들의 이제 업장 형태를 보시게 되면은 그냥 물량 뽑기, 네. 물량 뽑기 형식의 기계들이 되어 있고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약간 최신식으로 변경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되었죠. 그럼 생산 시설은 지금 여기? 네, 여기 다 있어요. 그러시구나. 이게 낚시는 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세계인이 즐기는 레저 스포츠 이래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해외에도 보면은 뭐 좋은 낚시 장비들이 많을 텐데 해외에 있는 장비들하고 시장과 비교했을 때 좀 어떠세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라면은 이제 일본에서 시마노 다이와라는 제품들이 한국에서 거의 제가 봤을 때 한 60% 이상을 석권하고 있는 것 같아요. 70~80%까지 간 것 같아요. 지금 네. 그 이유가 있어요. 현재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제조 회사들의 기술 개발이 없어요. 한국에 연구 개발을 안 해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연구 개발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심지어 붕어가 물고기들이 먹는 떡밥은 그걸 잡아서 인간이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먹을 수 있어야 된다가 일본의 철학이에요. 근데 한국은 환경 호르몬이 나와요. 그런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본인들은 길게 보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한 거고 한국에 있는 제조회사들은 당장 오늘만 보고 투자를 했고요. 이큐피싱은 처음 이제 설립이 된 순간부터 저희는 장기적으로 플랜을 짜고 움직이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뭐냐면은 기술 개발이 지속적으로 돼야 일본이건 중국이건 저희를 넘어서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채비만큼은요 지금 전 세계 어디에서 저희보다 좋은 건 없다고 봐요. 그러세요? 네, 왜냐면은 이 작은 채비를 기술을 접목을 시켜가지고 만드는 거는 일본에도 없어요 지금. 그런 건 있죠. 뭐 애기라 그래가지고 수평적으로 서 있는 애기, 액션이 좋은 그런 거는 있는데 이 민물 낚시, 대한민국에서 많이 하고 있는 이 민물 낚시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서 저희만한 제품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약간의 꿈 같은 게 뭐냐면은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찌가 올라오는 건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네, 찌가 이렇게 올라오는 건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전부 아래로 내려가는. 근데 그게 맞다고 봐요 또. 왜냐면은 이렇게 물고기들 먹고 끌고 가니까 내려가잖아요. 근데 저희 선조님들은 그게 아니라 찌가 올라온다라고 알고 계셨고 그게 대한민국 정통 올림 낚시가 됐어요. 그거를 저희는 이제 선조들의 이제 얼을 받아서 계속 이어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또 일본인이나 이제 중국인들도 약간 느긋하고 여유로운 걸 굉장히 좋아해요. 차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손을 잡고 있는 내려갈 때 딱 할 때 채야 되는 이 낚시가 아니라 가만히 이렇게 차도 한 잔 마시다가 올라오네 하고 할 수 있는 낚시가 있다면은 저희는 아시아권에선 저희가 석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뭐 진행하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또 일본에 가서 일본 명인과 낚시하기, 뭐 중국 명인과 낚시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아직은 저희 회사가 작아서 못하고 있는 건데 그런 식으로 일본에도 저는 대한민국의 낚시다. 이건 문화거든요. 대한민국만의 문화이기 때문에 문화를 저는 이제 해외로 내보내고 싶은 게 또 제 그거고 나중에 정말 저희 회사가 많이 커졌다. 그러면 그 대한민국 낚시 문화를 배우러 해외에서 놀러 오는 경우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라는 말씀을 쓰시는구나. 네, 낚시 문화.
속공 낚시, 일본 그 중국은 속공 낚시, 한국은 찌 올림 낚시, 뭐 내리면 초친 낚시, 뭐 중축 낚시 이런 장르들을 네네. 각자 나라만의 그 색깔들이 있는데 이건 문화잖아요. 그 문화를 저는 중국에도 전파하고 일본에도 전파하는 그런 회사가 되고 싶어요. 혹시 이제 그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세계적으로 박람회 왔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네네네. CES 했었고, 그 낚시나 레저용품 같은 경우도 그런 박람회들이 있나요? 세계 박람회가 있죠. 아, 혹시 뭐 그런 박람회 쪽에 뭐 제품을 출시한다든지 이렇게 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그거를 처음에 이제 저희가 중국 세계 박람회를 갔는데 정말 놀랐어요. 대국은 대국이다. 왜냐면 3일 동안 움직이는 돈이 5조예요. 그 시장에서. 그 시장이 그러니까 박람회에서 움직이는 돈이 5조가 움직이는데 저희 제품을 이제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 약간 정보차 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또 저희랑 알게 되신 분이 이제 이큐피싱이랑 한번 거래를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섣불리 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에서는 내수시장이 예를 들어 10만 개라면 거기는 10억 개, 뭐 20억 개가 나오는데 그걸 저희가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저희가 국내 생산을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하려고 하니까 1년도 걸려요. 그러면은 공장에 기계만 100대, 200대가 있어야 걔네가 원하는 물량을 맞춰줄 수가 있고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물건을 출시를 하면 3개월이면 한 바퀴가 돌아요. 전국에 퍼져요. 그러면 벌써 카피본이 나와요. 그러면 저희 대한민국에서는 그게 나가기 전에 이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어야 그걸 맞추는데 그게 자본금이 제가 봤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죠. 그쵸, 중국이 워낙. 네, 요즘- 중국도 있고요. 한국에서도 하고요. 그다음에 세계 박람회, 낚시 박람회를 그다음에 이제 일본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기술력은 어느 정도 인정을 받으셨다는 얘기시네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시면 뭐 향후 뭐 이제 지금 국내 시장을 내수 시장을 지금 공략을 하고 계시지만 향후에는 해외 시장도 공략할 계획은 있으신가 보네요. 무조건이죠. 네, 저는 K-팝처럼 낚시를 K-피싱으로 해서 문화를 전파하고 싶기 때문에 네네. 중국이나 일본은 필수적으로 제가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이게 이제 그 이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낚시 장비들도 그 AS가 필요하거나 그렇죠. 그런 걸 이제 사후 관리라고 그러죠. 네네네. 회사에서 생산하고 판매는 직접 판매를 하시나요? 아니면 대리점 판매를 하시나요? 대리점 판매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온라인으로 저희가 직접 소비자랑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AS 같은 것도 이렇게 다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것도 문제가 좀 있어요. 왜냐면은 가격이 비싸다라고 하면은 AS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미비한 제품이죠. 뭐 5,000원, 2,000원, 10,000원, 뭐 비싸야 20,000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또 최초로 AS를 이런 소품에서 AS를 저희가 해봤고요. 해보고 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는 거죠.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여러 가지가 좀 있어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AS 점 센터를 만든다던가 네, 그런 식으로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만드는 제품들은 약간 AS가 가능한 제품들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오고 계속 발전이 된다 그러면 아마 이런 소품 하나에서 AS 되는 것도 세계 최초이지 않을까. 뭐 이런 100만 원, 200만 원 뭐 이런 핸드폰, 뭐 컴퓨터, 뭐 가전제품, 차 이런 거 당연히 해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다 유상인데 5,000원짜리 사서 1년 동안 쓰다가 AS를 했을 때 과연 얼마를 받아야 되는 것인가. 그 부품값만 받아야 되고 뭐 인건비랑 이런 것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그게 잘 된다라고 하면은 아마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처음 이제 시도하시는 것들이 많으시네요. 항상 그랬어요. 항상 제가 이 낚시업에 뛰어들고 나서 항상 새로운 걸 시작한 게 또 이큐피싱만의 장점이에요. 누구도 하지 못한 개척지가 되는 거죠. 항상 저희는 앞에서 이제 개척을 하면서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를 따라오고 계신 분들조차도 기술력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저희는 그걸 꿈꾸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만 잘 나가면 뭐예요? 대한민국이 다 같이 커야 선도에서 이끌어가시고 네, 저희는 선도에서 이끌어가는 존재로 지금 하고 있고 이제 저희를 따라오시는 분들조차도
그런 기술력을 가질 수 있게끔 왜냐면 EQ피싱을 따라오려면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하실 거 공부하고 해야 아니에요. 되니까. 예. 계속 개발하고 또 기술력 개발하고 저희는 또 올라가면 또 따라오고 네네. 따라오고 하다 보면 언젠가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시구나. 그럼 그 일반인들이 네. 요 제품을 접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가 전국적으로 특약점이라는 이제 저희 거를 EQ피싱 거를 이제 판매하고 계신 특약점들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쇼핑몰이 이제 EQ피싱이라는 온라인 쇼핑몰이 있고 그거에서 이제 제품의 정보 이런 걸 알려드리기 위한 카페나 블로그나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 네, 뭐 인스타 뭐 이런 쪽을 계속 하고 있어요. 아까 유튜브 채널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채널명이 어떻게 되시나요? EQ피싱입니다. 아, 똑같이구나. 네, EQ피싱 TV예요. 이건 운영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유튜브를 처음 시작한 건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해야겠다. 이거는 무조건 유튜브가 대세다 해서 시작을 했는데 제가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뒷전에 약간 밀려났었어요. 그러다가 이건 해야 된다. 진짜 판단이 들어서 과감하게 진행한 게 2020년도. 그래도 업계 쪽에서 그 빨리 하신 편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업계에서는 또 빠른 게 제가 또 젊다 보니까 젊다 보니까 약간 그런 쪽으로 눈을 빨리 뜬 것 같아요. 네이버에서 EQ피싱 TV 치면 이제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네, 유튜브에 치시면 나오고. 유튜브에. 네. 그러면 컨텐츠가 상당히 다양한 컨텐츠가.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R&D 이제 기술 아버님 말씀하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다른 업체에는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R&D 센터라든지 또 그걸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R&D 센터는 저희가 지금 진행해서 만들고 있고요. 네네. 왜냐면 그 R&D가 돼야 제가 아마도 K피싱이라고 해가지고 세계에 전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쪽을 지금 저희가 집중해서 R&D 사업부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기술 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제품들이 기술사님이 직접 만들어서 테스트해보고 그 다음에 발전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도 테스트하러 가셨고. 지금 직접. 네. 그러면 이 인력이 회사 인력이 몇 분? 원래는 저희가 총 인원은 한 10명 정도 됐었는데 지금 두 분 좀 개인 사정으로 나가게 됐고 지금 생산 쪽에 지금 4명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쪽 하나 그리고 이제 격리 한 분 이렇게 해서 총 6분 그 다음에 기술사장님 7분 그 다음에 저 해서 8명. 예. 앞으로는 여기 규모가 더 늘리셔야 될 것 같은데.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정말 왜냐면은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들이 전부적으로 하게 된다라 그러면은 벌써 여기가 좁아요. 많이 좁아요. 그래서 더 큰 데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기계들도 더 늘어나야 되고 인원들도 늘어나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게 뭐 저희가 뭐 한 번에 할 수가 없으니까 차근차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저희도 뭐 투자 유치를 해서 좀 이제 커지는 그쪽 방향으로 가봐야지 않을까. 낚시를 처음 하는 초보자들한테 뭐든지 이렇게 장비를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자기나 이런 게 맞는 그런 장비를 선택하는 팁이라고 그럴까? 팁이요? 네. 초보자들, 전문가들 잘 아실 테니까. 정말 팁은 뭐냐면 가장 좋은 걸 사셔야 돼요. 싼 걸 사려고 하시다 보면은 계속 중복 투자를 해서 결국엔 그 비싼 것까지 가게 돼요. 낚시인들이 처음에 낚싯대 3만원짜리 썼다가 5만원 팔이 아프거든요. 10만원, 11만원, 그러다 100만원까지 올라가요. 그걸 다 하지 마시고 그냥 한 번에 처음에 좋은 거 쓰면 아껴 쓰고요. 되게 소중하게 여기시고 잘 쓰시는데 싼 거는 막 집어 던지고 막 가방에 때려 넣고 막 이래요. 예. 그래서 애초에 처음 이렇게 구매를 하시게 되면 너무 이렇게 고가,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 좋은 걸 쓰시기에는 부담이스럽다. 그럼 중저가 정도까지는 가셔야 그래야 좀 아껴 쓰세요. 그리고 제대로 이제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낚시를 하실 때는 낚싯대가 있고 찌가 있고 뭐 줄이 있고 채비가 있고 이렇잖아요. 낚싯대는 중저가를 사시고 이 제품 나머지 낚싯대를 제외한 제품들은 EQ피싱 거를 사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정말 가장 효과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법인 이제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이제 전환하셨고 네. 그러면서 이제 2023 새롭게 시작이 됐고 그러면은 남다르게 2023년도를 남다르게 준비하실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또 이제 회사가 점점 알려지게 되면서 나름대로 이제 젊음이 무기가 될 수도 있는 네, 건데 네, 네. 그래서 그런 2023년도에 EQ 피싱이 하고자 하는 거하고 대표님이 회사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갈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2023년도의 EQ피싱은 좋은 제품을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분들께 이제 선보이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정말로 지금도 그렇지만 더더욱 이제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기술력으로 정말 즐거운 낚시를 할 수 있게끔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낚시라는 거는 전부 구전으로 전파가 돼서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정보들로 인해서 낚시가 어려워진 경향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거를 제가 이번 23년도에는 교육적인 자료를 좀 내서 네, 초보자가 처음 시작하는 것부터 중급자, 고급자가 되는 것까지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2023년도에 이제 직접 이제 하시려고 하시는 네, 일종의 아카데미 비슷하게 그렇죠. 그거는 이제 아카데미는 현장에서 저희가 직접 하고 있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장소가 제한적이잖아요. 네네. 이쪽에서 하신 분들은 이쪽. 그럼 저희가 1년 동안 다녀도 모자른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인터넷 시대고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이 많은 거를 이런 정보들을 많은 분들 전국에 있는 분들이 보신다면 그러면은 이제 낚시 기초부터 해서 모든 걸 배워나갈 수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또 그게 있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낚시를 유튜브로 배워요 요즘에. 시간 공간 제약받지 않고. 네. 그러시구나.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대표님 인터뷰를 정리를 하면서요. 네네.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꼭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조. 어떤 부분을 강조? 꼭 기사화되고 싶은 부분이라든지. 대한민국의 낚시의 선도는 EQ피싱이고요. 그 과학적인 정보를 실전에서 접목이 될 수 있는 제품 또한 EQ피싱이고 이런 제품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과 사랑을 받게 돼서 K피싱이 될 수 있는 그날까지 저를 사랑해주고 계신 우리 회원님들 그다음에 뭐 구독자님들 저를 알고 계신 분들이 뭐 이 정의규 대단하다 저런 거 진짜 말로 했던 거를 실현해 냈구나라는 것까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고생하셨고요. 네. 제가 기사는 말씀드린 데 써서 보내드릴 거고요. 네네. 혹시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네.